자,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진짜 개무시 당합니다. 진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기계설비 유체 흐름 이해 분석을 위한 필수 개념이죠.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베르누이라는 새끼는 도대체 어떤 새끼길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 새끼입니다. 데니얼 베르누이입니다. 파이프 네트워크, 항공기, 자동차, 선박 이런 시스템 설계 최적화를 위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분야에 걸친 에너지 절감 구현의 도구다. 유체역학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 속도의 증가는 정압의 감소, 일정한 압력의 감소 또는 유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와 동시에 발생한다는 비점성 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리입니다. 1738년에 이 데니얼 베르누이가 정리한 거죠. 유체에 가해지는 일이 없는 경우에 유체의 속도와 압력, 위치 에너지와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식이죠. 이 방정식은 유체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으로 기계 설비의 배관 시스템은 당연하고 항공기, 선박, 자동차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에너지 전략적 시스템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서 1차원 유동인 경우에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유동하고 있는 유체에 운동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미소 단면적을 델타 A라고 하면은 양쪽 두 단면 사이의 압력 변화로 인한 힘은 압력과 그 압력이 작용하는 단면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유체의 유동에서 미소한 요소의 중력으로 인한 질량력의 운동 방향 성분 이 mg는 미소한 요소의 미소 질량을 델타 M, PD에서 델타 A로 놓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들의 유체 유동에 대한 운동의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체 입자가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내부 마찰, 즉 전단 응력을 생략하면은 점성계수, 언급한 압력에 의한 힘과 중력에 의해서 질량력만 유체의 미소 요소에 작용하므로 뉴턴 제2법칙이죠. 델타 F는 델타 MA를 적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속도 A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요 위에서 유도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변을 PDA로 나누고 음의 부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를 이항시키고 정리하면 이 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을 중력 가속도 G로 나누고 전항을 미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 운동 방정식입니다.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매우 중요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임의의 두 점이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하고 비압축성 유동이고 정상 상태의 유동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찰이 없는 유동으로 가정되어야만 그들의 유동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응용 범위가 광범위한 베르누이 방정식은 앞에 1차원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적분시키는 방향으로 쉽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1차원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적분형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각 항을 이 G로 나누면은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C는 적분 상수로서 베르누이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왼쪽의 첫 번째 항, 이 단위 질량당의 유체가 갖는 압력 에너지 또는 유동일, 두 번째 항은 운동 에너지, kinetic 에너지죠. 이 세 번째 항은 위치 에너지, 즉 potential 에너지라고 하죠. 요 그림에서 H를 그 전수두, 전양정이라고 하고 제1항을 압력수두, 제2항을 속도수두, 제3항을 위치수두라고 합니다.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 각 항의 물리적 의미를 알아두는 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하는 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EL, 에너지 라인이죠. 어느 지점에서나 전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에너지선을 보여주고 있고 HGL, Hydraulic Grade Line이죠. 유체 흐름의 각 지점에서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를 합한 지점들을 계속해서 이은 수력 구배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력 구배선은 에너지선보다 항상 속도 수두만큼
아래에 위치한 점들을 이은 선이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찰이 없는 정상 비압축성 유동에서 하나의 유선을 따라 전체적인 기계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면으로부터 5.4m 위에 있는 어떤 파이프 내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속도가 19.6m/s고 압력은 169kPa이라면 전수도는 얼마인가? 몇 미터인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도 과정에서도 몇몇의 가정으로 설명이 됐듯이 이 유체의 유동 중에 생기는 압력 손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을 이용하여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유동에서 발생하는 고체면과 접함으로써 생기는 마찰력의 발생 문제, 유체 입자들의 상호간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 문제, 점성의 영향으로 인한 전단력 발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 손실 요인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존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손실을 전체적으로 손실수도 이 HL로 나타냄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처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하여 실제 유동에 적용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발생되는 이 손실수두는 단위 중량당 유체가 잃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걸 보충할 동력 L로 환산하면 이런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L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유를 의미하죠. 동력의 단위는 이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감마는 유체의 비중량, Q는 유량, H는 손실 수두를 의미합니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유도되어 유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압력 에너지를 고려해서 유체 입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경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적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유체 흐름을 예측하는 거죠. 베르누이 방정식은 특정한 조건에서 유체의 속도, 압력, 밀도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파이프, 노즐, 날개 뭐 이런 다양한 유체역학 시스템에서 유체의 거동을 understanding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체역학 시스템의 설계 최적화를 위함이다. 급배수, 소화배관의 파이프 네트워크, 항공기, 비행기, 자동차, 선박 아주 다양한 시스템의 설계와 최적화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최적의 흐름, 특성을 갖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체역학 실험하고 모델링입니다. 이 실험적 연구와 컴퓨터 모델링 등에서도 이 방정식은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효율성 평가로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 흐름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되고 특히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 및 운영 결정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체역학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도구고 폭넓게 사용되고 이 다양한 공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기계 설비에서 유체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이다.